너무 잘랐지 저번에. 자른 거는 얼마 안 됐지. 우리 또 학원에서 잘라줬잖아. 제가 한 줄 할게요. 안된 것 같은데. 자, 원장님들 드시면서 교육 진행합니다. 네. 얼굴 나와요? 네? 네, 얼굴 나옵니다. 이건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럼 말씀하시죠. 네. 화장하고. 아니, 예쁘세요. 그 대신 옛날에 헤어진 애인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너무 많은데 그럼? 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 변했어. 큰일 수 있습니다. 더 웃겨. 자, 오늘 시술은 뭔가요? 오늘은 뿌리 볼륨 살리고 매직 작업이에요. 원래 볼륨 매직이었는데 네네. 곱슬이 너무 심해서 네. 뿌리 볼륨 살리고 매직 작업만 할게요. 머리가 길어서 볼륨 매직까지는 조금 무리겠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오늘은 매직 작업하고 곱슬 펴고 매직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 뿌리 볼륨 살리는 곳에서 같이 네. 진행하겠습니다. 자, 약 바르면서 뿌리 볼륨을 살릴게요. 약을 바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연화하는 과정에서 뿌리 볼륨을 살리고 연화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보면 우리가 1년 가까이 매직을 안 했대요. 뭐 시술을 안 하고. 비교되시죠? 네. 보이시죠? 이쪽은 1년 전에 매직했던 머리 참 건강해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 건강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가끔은 싫어하는 머리예요. 곱슬이에요. 곱슬을 좀 쉽게 빨리빨리 펴볼게요. 자, 약을 바르고 저희가 핸들링을 하는데, 핸들링 할 때 저희가 보통 핸들링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텐션을 주고 시작을 하는데 한 방향으로 쭉쭉쭉 나가는데 제가 빨리 하니까 흔들었대요. 이렇게 절대 흔든 거 아니에요. 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왼손에 힘을 많이 줘야, 이 텐션을 많이 줘야 곱슬이 쉽게 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곱슬이 더 심한 사람이다, 지금 우리 원장님, 지금 모델 하신 원장님보다 더 심한 곱슬이다 그러면 어떻게? 매직 드라이를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쉬워져요. 예, 매직 드라이를 하고 들어가면 큐티클을 열어주잖아요. 큐티클을 열 수는 물, 열, 알칼이거든요. 열로 이미 큐티클을 한번 열어주니까 약이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화가 쉽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다 해서 안 쓰고 있는 방법인데, 곱슬이 심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더블안을 하는데 먼저 건강물을 먼저 바르고 뿌리 볼륨 살리고 뭐 VPC 뿌리고 그 다음에 열 처리 끝나면 투터치로 손상물을 살짝 발라서 원터치 전체를 한번 다 터치를 할게요. 그래서 약이 저희가 묽어요. 많이 묽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행히 그래도 페이스라인은 곱슬이 그리 심하지가 않아요. 또 신기하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페이스라인 곱슬 펴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미용실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강한 약으로 페이스 라인을 곱슬을 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곱슬 약을 강하면 강할수록 곱슬기가 더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손상모로 곱슬 펴는 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때는 섹션을 작게 잡고 왼손에 텐션 주고 손으로 최대로 밀어내야 돼요. 긁어내서 곱슬을 손으로 매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곱슬이 쉽게 펴주게끔 액션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건강모 먼저 바르고 나서 손상 열처리 뭐 VPC 작업하고 열처리 작업하고 그렇게 할게요. 자, 일단 약 바를게요. 담소들 나누세요. 잠깐. 여기 잠깐 있어요. 아, 열어줬어. 이렇게. 약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주시면서 부탁드립니다. 약은 이거 건강모예요. 저희는 건강모, 손상모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얘 베이스가 틀려요. 자, 손상모 베이스는 C10이고 건강모 베이스는 치오인데 치오 클리코산, 암모늄 치오 클리코산은 치오 미니예요. 치오보다 2단계 낮은 걸 썼대요. 그래서 오바타임 둘 다 없는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의 pH는 둘 다 8.9입니다. 그래서 약한데 우리가 연화제로도 쓸 수도 있고 일반 펌제로 똑같이 쓸 수 있어요. 다 동시에 다. 이 약으로 일반 펌, 열펌이 다 되는 약입니다. 하나로. 로트펌이 된다. 예, 로트펌, 일반 펌 다 되는 겁니다. 연화 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매직을 하는 거 보면 연화가 다 되는 거고, 파마 걸면 파마 펌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공지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건강모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손상모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모발을 진단할 때 곱슬이 뿌리부터 지글지글한 곱슬이 나왔을 때는 건강모를 먼저 들어갑니다. 더브라노를 하는데 더브라노 배우신 분이 있죠. 더브라노 쓰는데 먼저 손상모를 먼저 쓸 때가 있고 건강모를 먼저 쓸 때가 있는데 건강모를 먼저 쓸 머리는 이렇게 곱슬이 뿌리부터 지글지글한 머리는 건강모가 먼저 들어갑니다. 누구 이근태 강사님 교육 중에 그러죠. 약으로 60-70분을 연화해서 곱슬을 잡아야만이 다음 작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에요. 곱슬이 심하니까 먼저 얘로 숨을 죽인 다음에 두 번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한 번 더 칠하는 거야. 또 다른 거 마른 상태에서 보면 곱슬 잔상이 지글지글하게 보이는 머리들 있죠. 그런 머리는 반대로 가는 거야. 손상모가 먼저 가고 나중에 건강모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베이스 차이로 있고 머리에 곱슬에 따라서 건강모, 손상모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강모 바로 쓸게요. 저희는 뭐 액상 타입이에요. 물이에요. 완전 물이에요. 물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아모니엄 치오 클리콘산 말 그대로 치오라고 그랬으면 점도가 강해야 돼요. 침투력이 강하니까. 그런데 얘는 치오보다 2단계가 낮은 치오 미니예요. 그래서 얘가 작용하는 시간이 기본 치오보다 2타임이 늦으니까 물 타입으로 스며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은 크림 타입을 하면 연화 안 된다고 미용실에서 난리 날 거야 아마. 저 이거 맨날 반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묽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좀 경력 있으신 원장님들 보면 물 타입 약은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크림 타입 약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물 타입 약밖에 없었어요. 제가 처음 알바할 때가 90년대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알바로 처음 파마약 공장 갔더니 물약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왜 물약밖에 없냐고 그러니 원래 물약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크림 타입이 안 나온다고. 그때 알았어요. 그분들이 배웠을 때 그 원장님들이 썼을 때 약이 다 액상 타입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신 원장님들한테 물약 주면 되게 싫어해요. 질질 흐른다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느껴보십시오. 이 친구는 저희 아들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저희 아들이에요. 그래요? 제일 보네트 올1 펌입니다. 치오 타입입니다. 자, 연화할 때 약은 텐션을 똑같아요. VPC 작업하는 것처럼 약 바르는 방법은 똑같은 자리로 저희가 항상 우리는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오는 머리 방향대로 시작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중요한 방법인 이걸 거의 다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왜? 기업에서 많이들 발라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대로 서서 약을 꾹꾹꾹 바르시고 핸들링을 쭉쭉쭉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우리가 약을 묻히고 나면 우리가 긴 머리 같은 경우 연화한다고 그래서 이 끝머리를 이렇게 뭉쳐놓은 경우 있죠. 절대 뭉쳐놓으시면 안 돼요. 꼬리빗으로 쫙 펴놔야 돼요. 만약에 끝에 머리카락에 약이 닿았으면. 왜 여기에 약이 닿으면 얘네들끼리는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가 돼야 되는데 뭉쳐있으면 지네들끼리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항상 공기가 들어가게끔 자 펴주세요. 같이 하자. 옛날 파마향 냄새가 나네요. 옛날 파마약 냄새? 옛날이요? 어르신들 하시는 파마향이죠. 그거는 아모니아인데? 물은 아니 그거보다 조금 연한데 향이. 테론? 테러. 전철이나 뭐 이런 건 아예 안 합니까? 아예 안 합니다. 저희. 만약에 전체를 하게 되면 끝에다가 VPC만 뿌립니다. 그럼 손상모는 그냥 예. 전처리 없이 그냥 약 바르는 건가요? 예. 이제 손상이 심해서 열에 의한 손상,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탔다 그러면 네. 그 머리는 트리트먼트를 살짝 하고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머리는 그냥 VPC 하나로만 끝냅니다. 원장님들 들으셨죠? 파마 매직할 때 전처리 안 한답니다. 이근태 강사님 교육에서도 펌 시술할 때 전처리는 아예 안 합니다. 전처리를 하면 약에게 침투를 느려지게 하기 때문에 전처리를 하지 않고 또 똑같습니다. 제 스승이 이근태 씨예요. 리액션이 고장 나셨는데요, 다들.
약액 도포하실 때 왼손에 모발을 잡고 있는 모발에 텐션을 모류 방향대로 잡아당기면서 예. 텐션을 주면서 하시라 그랬는데 그쵸. 텐션은 어느 정도 줘야 되나요? 지금 보면 소리 안 날 때까지 하면 되나요? 머리가 뽑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곱슬을 더 빨리 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땡길 정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텐션감이 정말 요 위에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힘을 줘야 돼요. 그래야 곱슬이 쉽게 펴집니다. 이따 매직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곱슬기가 심한 데는 텐션을 많이 주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여러 번 훑다 보면 이따 원장님도 다 기계 작업을 하실 거예요. 기계 작업을 하고 보면 원장님 가격 나와요. 얼마짜리인지. 탈색은 세 번 정도 한 정도의 머리고 곱슬은 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해야 돼요? 전처리 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머리는 해야죠. 탈색했던 머리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한 20일에 한 번씩 와서 내 집을 해달라 그래요. 돈이잖아요. 그분은 돈이지. 네. 그분은 돈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돈이지. 돈은 벌어야지. 그게 무서워요. 무섭죠. 끝부분은 거의 약을 안 닿게 하세요. 약을 끝부분에 우리 탈색했던 비율은 약을 다는 게 아니라 트리트먼트가 9, 약이 1만 넣으셔야 돼요. 끝에는 탈색을 안 했는데 탈색 한 3번, 4번 한 정도의 머리예요. 집에서 계속 염색을 이제 셀프 염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상해서 재료. 자, 이따 답해드릴게요, 원장님. 자, 우리가 약을 바를 때 볼륨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볼륨 작업. 참. 여기 조심해놨죠. 죄송합니다. 자, 볼륨 작업할 때 약 작업이에요. 약 바르는 방법이에요. 볼륨을 살리려면 약을 어떻게 바를 건지. 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려면 뒤꿈치가 먼저 나와요? 앞꿈치가 먼저 나와요? 앞으로 걸어가려면? 앞뿌리.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머리도 볼륨 살리려면 어디부터 먼저 발라요? 뿌리. 그쵸? 밑에서부터. 반대쪽 밑에서부터. 바르시고 검지를 밑에 대시고 두피 가까이 약을 바르시면 절대 두피에 약 안 묻습니다. 예의소는 검지를 잘 쓰세요. 얘가 지지대요. 지지대 갖다 대고 정확하니 꼬리빗으로 붓으로 이렇게 바르면 두피 가까이 약을 바를 수 있습니다. 곱슬이 심하니까 핸들링 좀 열심히 할게요. 예. 좀 땀나게 할게요. 네. 지금 모발이 건강모니까 올펌 건강을 쓰신 거죠? 곱슬이 심해서. 곱슬이 심해서요? 예. 만약에 곱슬이 심한데 손상이 많이 됐어요. 손상이 그래도 뿌리 쪽은 건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뿌리 쪽 건강을 먼저 잡아야 되니까 곱슬을 잡아야 되니까 건강 먼저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곱슬의 종류는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뿌리부터 곱슬이 심하게 이렇게 오르신 분이다 그러면 더블아웃 할 때 무조건 건강모를 먼저 쓰세요. 머리에 숨을 먼저 한번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손상모를 후터처럼 쏘리. 오이씨. 괜찮아요. 네. 우리 저기 할까요? 페이스캡 할까요? 페이스캡. 페이스캡 좀.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가 자꾸 이쪽으로 가리네요. 이 약이 묽어서 저희 살롱, 그러니까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공병에 담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병에 담아서도 그 압력만 조절하면 딱 여기까지 끊을 수가 있어요. 붓으로 발라셔도 되고 공병에 담으셔서 바르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오늘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건데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세요.
어디야? 아직 싼줄 마시고 뒤만 이렇게 볼륨 살리는 거 같죠. 약을 해줄게. 원장님들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살롱에 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약 도포하시면서 답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연화가 다 됐는데 샴푸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곱슬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첫 번째는 좀 연화가 안 된 이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강곱슬은 매직 프레스 작업으로 좀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완전히 약으로만 다 풀려고 하시면 모발 손상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바른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처럼 약으로 핸들링 60, 70%를 펴놓은 상태면 30% 정도 곱슬로 나와도 매직기로 하면 다 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약은 30%고 기계를 70%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핸들링을 원장님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핸들링을 합니다. 그럼 누가 그러죠? 약 강한 거 넣으면 되지. 곱슬은 강한 약 들어가면 더 곱슬기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또 질문하세요. 제가 이 펌제하고 VPC, 올수 이런 걸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하면서 이제 원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보면은 모든 핵심 포인트는 뿌리 가까이 약액을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다면. 그렇죠. 예, 약액이 도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계로 VPC로 어떤 걸 써도 큐티클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 볼륨을 살리고 싶은 탑 부분에 대부분이 탑 부분이잖아요. 뿌리 볼륨을 살리실 때 거기에 약액을 어떻게 뿌리에 잘 터치하는지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판매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장님들이 간혹 전화가 와요. 사장님 뿌리 볼륨이 VPC 썼는데 볼륨이 안 살더라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약이 나쁠까요? 원장님이 나쁠까요? 왜 웃으세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쁠까요? 아닙니다. 약은 과학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할 뿐이지 얘네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약을 다루는 원장님들이 뿌리 부분에 펌제나 염색약을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큐티클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알칼리 샴푸 들어가고 하는 건가요? 그냥 네, 샴푸하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키는 대로 시술을 하셨는데 뿌리 볼륨이 안 살았다. 그럼 누가 나빠요? 네, 원장님이 나쁩니다. 왜? 약액을 그렇게 뿌리 가까이 꼼꼼하게 잘 도포하시라 그랬는데 대부분 보면은 두피에서 1cm 정도는 띄고 약액을 도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뿌리 볼륨을 살리려면 그 1cm의 약액이 펌제가 연모제가 다 터치를 해서 큐티클을 열어놔야만이 이게 볼륨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안 발라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볼륨이 안 산다 그래요. 원장님 나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뿌리 가까이 어떻게 약액을 터치를 해야 뿌리에 가까이 터치가 잘 되는지 그걸 강사님께서 꿀소스를 털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보셨잖아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파마할 때 우리가 뿌리 가까이 약 바르는 방법을 제가 이 앞전주에 교육을 했어요. 지금 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 그 방법을 응용해서 또 교육을 할게요. 지금은 제가 뿌리 가까이 약을 바르는 방법은 뿌리빗으로 붓으로 두피 가까이 반대로 꽈서 검지를 이용해서 지지대를 이용해서 두피 가까이 약을 다 발랐어요. 이렇게 바르면 돼요.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할 때 너무 힘든 거야. 안 하던 거랑. 우리 안 한 거는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하던 거는 되게 쉬워하고 나쁜 거는 빨리 배워요. 미용이. 맞아요. 몸에 나쁜 거는 정말 빨리 배워요. 자, 이 친구를 제가 3년째 가르쳤는데 가끔 잊어먹어요. 이 친구도. 나쁜 거는 빨리 배우더라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이렇게 페달 밟으시고 저쪽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약 바르는 테크닉이 좀 보이셔야죠. 이제 잘 보이시죠? 네. 홀쭉하신 강사님이 가리고 계셔서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하셔야 약액을 뿌리까지 잘 도포하는 테크닉을 보시라고. 그리고 텐션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약을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공간을 만드는 거죠. 약도 넣고 곱슬도 펴고 손으로 곱슬도 펴는 거야. 자, 두피 가까이 약을 바르는 거예요. 정말 두피 가까이. 두피 안 닿고 약 바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옛날에 매니큐어 바를 때 이렇게 발랐어요. 그렇죠? 근데 매니큐어 지금 뭘로 발라요? 붓으로 바르잖아요. 붓으로 바르니까 어디에 묻어? 두피에 묻으니까 뭐라고 그래? 두피에 묻은 리무버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그래. 절대 두피에 묻는 건 안 지워집니다. 됐어? 거의. 아저씨, 짜드릴까요? 남았잖아 아저씨. 아씨. 여기 녹화됩니다. 또 짜드리죠. 제가 할게요. 아니, 편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나갑니다. 있는 그대로. 이 유튜브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걸 보고 문의 전화가 와요. 오늘 또 일본에 있는 원장님하고 설찬이 많이 요즘은 카카오톡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금이 안 나와요, 그건. 그래서 그걸로 전화 와서 통화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남태평양 공화국 피지에도 이게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약을 한 번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웬만해선 한 10명 정도는 그냥 공짜로 해주신다 생각을 하고 여러 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서야 이제 제게 되는 거니까 전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갑자기 살롱에 있던 약이 확 바뀌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당연하죠. 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손님한테 하기보다는 그냥 일부러 아는 사람 지인이라도 좀 추천을 해서 와달라 부탁을 한 다음에 망해도 되니까 그냥 해보고 데이터를 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화가 안 되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 약액을 제대로 바르지 못했고 예. 그리고 프레스 작업 때 텐션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저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지금 액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면 연화를 보잖아요. 네네. 우리 그 좀 전에 보는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얘는 이제 시간으로 이 약은 시간으로 보는 약입니다. 체크를 안 하고. 예, 저희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손님의 고객님의 모발이 다 틀리잖아요. 예. 완전 왕곱슬도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연한 그것- 코스도 그것도 이제 시간이 이제 예, 따로 시간.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질에 네, 따라 맞아요, 이제 맞아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웬만해서 이 텐션을 주고 기본으로 사장님이 해주신 시간이 있겠지만 네. 거기서 저희가 더 찾아야 돼요. 왜냐면 연하라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연하는 그냥 저희가 양궁을 쏘는 것처럼 10점을 맞추려고 그냥 10점에 가까이 가는 거지 무조건 10점이 돼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연하가 조금 덜 됐더라도 안녕하세요. 연하가 조금 덜 됐더라도 매직 프레스 작업 때 조금의 뜸 힘을 빼셔야 돼요. 매직 프레스 작업 때는 매직에 힘을 주시게 되면 머리가 타버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잡은 상태로 텐션을 유지하고 조금의 뜸감으로만 당겨줘도 충분히 잘 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제가 써봤는데 거의 10이면 10은 다 잘 펴졌어요. 그 시간대로 하면. 그러면은 지금 두피에 거의 두피에 가깝게 예. 약이 묻으면 예. 프레스 작업할 때 이 꺾이는 건 없었나요? 꺾이는 건 많이 없었어요. 저희. 왜냐면 아까도 이따가 또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뿌리의 각도가 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좀 꺾은 다음에 그대로만 당겨주시면 꺾이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해서 약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 그 고데기 이렇게 딱 물리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매직기 온도가 너무 센 상태에서 뿌리에서 너무 이렇게 꾹 눌렀거나 혹은 뿌리 끝까지 다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당기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에서 제대로 닿은 상태에서 두피에 닿고 이 상태에서 꺾은 다음에 쭉 올라오기만 하시면 이 자국은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처음 자국 난 거 두 번째 때 열 이렇게 딱 쐬시면서 그냥 확 풀려버려요. 좀 까다롭겠는데 네. 이거 받아들이려면 그러니까 맞아요. 좀 받아들이는 까다로운데 이제 이게 제 거가 되면 본인께 다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웬만해서 이건 멀티폼제이기 때문에 매직, 세팅, 일반 폼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사용하는 방법만 잘 알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다들. 근데 지금 이거 약액이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흘러내리질 않아요. 설사 흘러내려도 이게 좀 신기한 약인데 저도 계속 사장님한테 물어보는데도 안 알려줘요. 그 비법을. 이게 손상이 없어요. 저도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일부러 잡으려고 뭔가 좀 아들인 입장에서 좀 짜증나잖아요. 쓰라는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 부분에 이제 건강모를 딱 발라봤는데도 손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순한 약이에요. 이제 뿌리 가까이 약 바르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 파마할 때 뿌리 가까이 약 바르세요. 그래도 항상 이만큼 띄우세요. 왜 뿌리 꺾이면 약 들어가면 뿌리 꺾이거든요. 거기다 텐션을 안 주고 꼬미를 심하게 하면 자국도 생기고 그죠? 자, 그래서 뿌리 가까이 약 바르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꼬리빗입니다. 자, 앞뒤로 빗질만 하시면 두피 가까이 빗질만 하시면 꼬리빗에 묻어있는 약 있죠? 이 약으로 빗질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꼼꼼하게 앞뒤로 빗질만 하시면 뿌리 가까이 약 다 발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약 바른 상태에서 그대로 빗질만 한번 쓱쓱쓱 어느 부위? 살릴 부위만 어떻게? 꼼꼼하게 각도를 절대 대각선으로 넣으시면 안 되고 수평 가까이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띄우고 섹션은 두껍게 하는 게 아니라 슬라이스는 최대한 얇게 가세요. 얇게 간 상태에서 빗질 하시면 두피 가까이 약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피 가까이 약 다 발랐죠? 그쵸? 이쪽 다 발랐죠? 옆쪽도 보여드릴게요. 이쪽도 봐야죠. 그죠? 자, 똑같아요. 우리 볼륨 살릴 부위 어디? 관자놀부터 시작할게요. 빗질 밑으로 빗질 한 번, 2로 한 번. 자, 다시 하고 2로 하고. 그러면 약 다 발라집니다. 여기 묻어있는 약 있죠? 네. 보이죠? 얘로 두피 가까이 약 다 발라집니다. 발라졌죠? 그죠? 두피 가까이 약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하는 방법으로도 하셔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도 하셔도 되고 그런데 약을 꼼꼼하게 바르는 방법은 아까 제가 했던 방법도 괜찮아요. 이거는 파마할 때 쓰세요. 자, 오늘 볼륨 매직은 원래 곱슬하고 파마를 플러스한 게 볼륨 매직 교육입니다. 약 바르는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 그 방법 그대로 지금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닦아진 약 발랐고, 뒤통수도 똑같이 빗질하는 거야.
자, 이때 또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빗질 하다 보면 손상 부위에 나도 모르게 힘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잔상, 지글지글한 손상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핸들링 하세요 그러면 건강모에서는 제가 텐션을 많이 주라고 말씀드렸죠. 손상모에서는 텐션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고무줄이 쭉 늘어나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머리카락은 더 그래요. 그래서 항상 뒤로 백을 할 때는 천천히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볼륨 살릴 부위에 약 다 발랐어요. 그렇죠? 다 발랐죠. 옆에도 연화해야 되니까 빗질 해줄게요. 이왕 한 김에. 그래서 꼬리빗을 하얀색 꼬리빗,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아이보리 꼬리빗 사용하시다 보면 약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검은색 갖고 시작합니다. 검은색이 아직까지 파마에 까만 건 없더라고요. 파마형은 다 하얗더라고. 저도 만들고 있는데 왜 하얀지 모르게 다 하얘요. 자,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VPC를 뿌려서 볼륨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볼륨 작업을 하고 나면 연화가 끝나고 나도 그 볼륨이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이렇게 긴 머리 연화할 때 흐트러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일단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드님께서 저 경계선 부분에 연화 약을 안 발랐어요. 다시 잘하셔야 돼요. 잘하세요. VPC가 뭔가요? 아, 뿌리 볼륨 살리는 제품입니다. 요 앞에 잔머리들 있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자,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좀 이따가 여기 하고 VPC 작업 해놓고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손상모 할 때 할게요. 일단 손상모 바를 때 할게요. 손상모도 바르니까 드릴게요. 강사님은 그럼 연화 체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는 시간으로 해요. 열처리 10분, 자연 10분으로 끝납니다. 뭐 땡기거나 꺾어보거나 네, 저희가 돌려보거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땡겨보고 말아보고 3시간 뒀다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원장님들은 내가 했던 대로 하는 거야. 그쵸? 내가 배웠던 습득했던 방법대로 땡겨보고 말아보고 꺾어보고 둘둘 말아보고 다 했는데도 안 나오더래요. 사장님 안 나와요. 몇 분 뒀어요? 3시간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두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오버타임 안 걸립니다. 3시간을 머리 놔뒀는데 머리 손상이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 약 봤어요? 자, 이제 얘는 연화 촉진제로 쓰는 VPC예요. 볼륨도 살리고 연화 촉진도 돼요. 이게 염색했을 때 뿌리 살려주는 건가요? 네. 그거를 뿌리면 윤화가 촉진돼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으로만 봅니다. 촉진된다는 말, 빨리 된다는. 예. 더딘 거를 빨리 해줍니다. 이 VPC가 좋은 게 다른 연화 촉진제 같은 경우는 되게 끈적거리고 점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나서 되게 좀 미세한 손상 같은 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VPC 같은 경우는 액상이기도 하고 워낙에 가볍게 연화 촉진이 되기 때문에 손상 없이 좀 촉진이 좀 시원시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볼륨 작업 할게요. 똑같아요. 우리 그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살리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이어 탑 잡으면, 자, 이 원장님은 가마가 좀 중앙에 있어요. 양쪽을 똑같이 살려줘야 돼요.
궁금하시면 나와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자를 뒤로, 책상을 뒤로 치우시고 와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그럼 가능함요. 가능하죠. 네네.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선생님. 자, 이제 제가 VPC를 뿌렸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만약에 염색이었다. 만약에 염색을 한다 그러면 염색약을 걷어내고 사이사이 띄우고 얘를 뿌리는 거야. 자, VPC 뿌리는 방법, 이 앞전쪽 안 오신 분 때문에 하는 거야. 방금 뿌렸는데 이렇게 가까이 사이사이 뿌리는 거야. 유튜브 보셨어요? 이렇게 뿌려놓고 볼륨 작업을 하는 거야. 자, 볼륨 작업할 때는 탑을 잡고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합니다. 골든 포인트 잡는 거는 턱을 기준으로 귀 뒤로 만나는 점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리고 싶은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이 둥글게 싶은 둥글게, 네모나게 세모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네모로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뿌리 볼륨을 살립니다. 자, 살릴 때 VPC 뿌렸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두삼각 90 잡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아니라 기준점이 바뀌는 거야. 지금까지 해왔던 두삼각 90은 커트할 때 쓰는 각도예요. 그거는 커트 각도예요. 볼륨 각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머리카락이 모낭을 뚫고 진피를 뚫고 모낭에서 뚫고 이렇게 진피를 뚫고 나왔어요. 이 나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90으로 보는 거야. 거기에 120을 안 넘기는 거야. 자, 어떻게? 왼손에 힘을 주고, 자, 90도 난 거예요. 90도로 이 방향 나요. 그러면 얘 꼬리빗을 지지대로 대고 그만큼 내린 다음에 얘만 작용만 하시면 돼요. 한 번, 두 번만 놓고 빼시면 돼요. 그럼 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섹션은 양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살아요. 오래 가고. 지금 VPC가 뿌려진 상태입니다. 네. 아까 뿌린 거 봤잖아. 아니 또 안 뿌리고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훨씬 납니다. 자, 밑에서는 잘 안 살아요. 왜? 눕혀져 있는 머리니까. 그쵸? 눕혀져 있는 머리는 잘 안 살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밑에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빵빵하게 사는 거죠. 지금 텐션을 많이 주고 땡길 네. 땡길 때 네. 엄청 텐션이 힘입니다. 머리 뽑힐 정도로 당깁니다. 어제 저녁에 저랑 원수를 줬거든요. 어떨 땐 세게 당기려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미안할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세게 당겨 잘 된다는.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든가요, 고객님이? 인정하죠. 자, 우리 이 고객님의 제가 무리 방향을 안 봤는데 무리 방향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지금 봐요? 그죠? 여기 여러 쓰러지죠? 제가 이따 한번 더 잡아. 가르마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하니까 좀 그래요. 자, 옆에도 할게요. 똑같아요. 관자놀부터 살릴 거니까. 자, 여기도 아까 뿌렸죠, 제가? VPC 아까 처음에 다 뿌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중간중간 찍는 거는. 생활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대로 넘기는 습관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특히 고무줄 자국은 정말 안 없어집니다. 생활 습관 중에 제일 힘든 게 고무줄 자국이에요. 거기서 무리 방향으로 해는 거 네, 맞죠? 네. 자, 이 고객님도 여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볼륨 살릴 부위가 어디겠어요? 여기 힙 포인트를 잘 보고 하세요. 일반 펌 할 때 VPC를 사용하는 것보다 열펌 진행할 때 VPC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둘 다 똑같아요. 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화를 어떻게 빨리 할 건가? 우리가 연화가 빨라야 다른 작업도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화 촉진제로 활용하시고 뿌리도 작업하시고 그러면
일반 펌일 때요. 이거를 이 작업을 어떻게 해요? 아, 약 바르고 와인딩 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해놓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냥 와인딩 하셔도 돼요. 파마는 그냥 했어. 이 작업은 안 했는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좀 더 원하시면 이 작업을 하고 10분 있다가 와인딩 하시면 뭐니가 해도 뭐니가 되겠지요. 지난주에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서 밴드에 시술 올리신 분들이죠. 오늘 일단 선물 받으십니다. 그리고 원장님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뭐 그쵸? 아, 예. 뭐든 하셨구나. 해보셨으니까 해보신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어요? 느낌. 그날 제품 받고 바로 했거든요. 근데 롯다웃을 했는데 모발 줄기가 스텝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샴푸만 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리기만 했는데 모발이 많이 살았어요. 전체 볼륨이 많이 살았고 저 같은 경우에 그날은 이 작업이 한 게 아니고 와인딩 끝나고 뿌렸어요. VPC를. 와인딩 끝나고 그러니까 로또 와인딩 해놓은 다음에. 네. 그래서 염색도 염색은 이제 그날 배운 게 있으니까 해서 되게 좋았어요. 만족스러웠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볼륨 매직이 이제 제대로 안 배워갖고 그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유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VPC를 유화하기 전에도 유화하고 나서도 뿌리고 나중에 헹구고 와서도 또 뿌리고 작업하고 프레스 작업하고 그 이제 정확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되게 궁금했어요. 네. 지금 이제 연화하는 과정에 뿌리 작업을 해놓고 연화 이제 열처리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열처리 들어갈 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회전을 하거든요. 회전 방향대로 지금 잡는 거예요. 이 앞전주에 대표님이 그랬죠. 질문을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일자로 가셔야 되고 어느 정도 편향성이 있으면 편향성 나는 방향대로만 그 나오는 방향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머리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하시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나오는 방향대로 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방향대로. 이렇게 긴 머리는 이래서 무너집니다. 여기 한 번만 더 잡을게요. 쓰러져서 탑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준비해 주세요. 에어롤 필요한가요? 네. 캡 필요 없이 그냥 에어로 돌릴게요. 네. 자, 이때 만약에 비닐캡을 씌우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 나냐 그러면 주전자? 예, 열에 의해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비닐캡 없이 하셔도 됩니다. 연하게 예,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 약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약도 그런 거예요? 이 약이 이 약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팔기 이게 연화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딱 타임만 보고 20분. 그냥 바로 작업 들어가면은 연화가 다 된 거니까. 그러면 미스터 가지고는 안 되겠네, 그죠? 그래서 미스트보다는 열이 더 낫죠. 수분보다는 열이 더 낫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생활 습관이에요. 쓰러져. 예, 생활 습관이에요. 이렇게 넘기는 습관 때문에 뒤로 올빼가는 습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고객님 오시면 고객님 헤어스타일을 먼저 한번 보세요. 고객님이 손질하는 스타일을. 그래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긴 머리예요. 핑클핀. 핑클핀 3개만. 핑클핀 여기. 세네 개만. 자, 이렇게 긴 머리가 왔어요. 자, 긴 머리가 왔는데 가만히 놔두면 흘러내리겠죠. 네. 그럼 어디? 고정시켜야 되겠죠. 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여기도 마찬가지. 중간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만 해주면 긴 머리 막 움직여도 안 흐트러집니다. 네. 지금 저기 이해했어요? 끝에 부분은 약 안 발랐습니다. 네네, 뿌리 부분. 됐어? 예. 자, 열 처리만 10분 할게요. 강으로 10분 하시면 돼요. 강으로. 천천히. 가만히 있자. 올려. 됐어.
자, 질문하세요. 이제 제가 다 받아드릴게요. 바르는 시간. 바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람 빨리 하면 더 빨리겠죠. 하고 나서 열처리 방금 된 거. 아까 그 네. 당모하고 연모하고 시간이 똑같이 와요? 네. 이제 그래서 손상도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열처리 시간을 5분을 할 건가 10분을 할까 그 차이만 있습니다. 가늘고 15분 했어요? 심었으면 5분, 네, 일단 이렇게 네. 곱슬이 심하면 10분, 그리고 자연 10분. 가장 온도는 높게 하고 10분. 온도 좀 네. 55도? 55도에서 60도 사이로 하시면 돼요. 네. 또 질문요? 지금 자라온 부분만 도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작업하면서 계속 밑에까지 거의 붙잖아요. 네. 밑에머리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오버타임도 안 걸리고요. 희한한 약입니다. 저도 이거를 4년, 5년을 걸쳐서 연구를 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롱약이 있는데 아이롱약이 너무 냄새가 강해요. 강하고 강치오고 오버타임 걸리면 아주 손상도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게 연구를 하다가 왜 파마약은 두 가지야 돼? 한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죠. 그죠? 어떤 약이 일반 펌이고 어떤 열파마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가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정말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액상 타입인 거야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크림 타입이 됐다 그러면 이 시간을 못 맞추는 거야. 연화 타임을 못 잡는 거야. 연화를 지금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서 3시간 놓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둘 거야 아마. 땡겨보고 말아보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물 타입으로 만든 거고, 잠깐 저희 이제 아들이 얘기했는데 공병에다 놓고 쓰시면 훨씬 더 쓰기 편하세요. 오늘은 교육이니까 제가 이렇게 놓고 썼는데 공병일 때 훨씬 더 쓰기 편합니다. 차에 열중 시간은 일반 펌이나 열 펌이나 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약으로 일반 펌을 하게 되신다 그러면 저희 약은 CT 아민이 안 들어 있습니다. 우리 CT 아민이 지금 모든 쓰고 있는 약의 90% 이상이 CT 아민이 들어 있어요. 직펌약 원료. 이 단백질 펌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백질 펌은 참 좋은 원료예요. 손상모에는 정말 좋은 원료예요. 극손상모에 컬 걸어주는 걔밖에 없습니다. 근데 걔를 맹신한 거야. 너무 잘 나오니까 우리는 맹신하게 되죠. 머리에 약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약에 머리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작살 났어도 이 약, 머리가 안 나와도 이 약, 계속 이 약을 쓰다 보니까 축적되는 거야. CT아민 단백질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자, 누적이 되면서 첫 번째 잘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늘어지기 시작하면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처음 CT아민이 나왔을 때 강치오를 한번 빠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빨면 어떻게 돼? 끝이 난리 납니다. 인수위 머리 저리 가라요. 막 지글지글해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 아민의 문제점을 또 그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 재작년부터 느꼈던 게 뭐냐 그러면 파마를 하고 나면 뿌얘지는 거. 파마를 하고 나는데 커트하라서 보면 손상처럼 뿌연 느낌. 그게 아민이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니큐어를 하고 나서 매니큐어를 한 달 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뿌얘지죠. 색이 빠지면서 그 현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없는 약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약에 이 약을 변명하신 이제 병행에 쓰신다고 그러면 처음 사용할 때는 머리에 손상물 한번 발랐다가 10분 있다 헹궈내셔야 돼요. 살짝만. 얘를 걷어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치우를 하면 어떻게 됐어? 아예 나겠죠. 그래서 먼저 묻어있는 약을 한번 걷어내는 개념에서 살짝만 약을 한번 바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라놓고 10분 있다가 헹구고 다시 들어가시면 컬 탄력 있는 걸 나옵니다. 예. 이 약으로 하면 나와요. 컬은 나오는데 손상처럼 보이는데 이 애가 손상을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라 전에 했던 약 때문에 손상이 온 거죠.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고 들어가면 컬이 예쁜 컬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약으로 쓰던 상태에서는 헹구지 않고 들어가도 되고요? 예. 첫 번째 한 번만. 예. 아민이 들어있어서 아민이 달라붙어 있는데 얘가 침투를 못해요. 아민이 너무 강하니까. 왜? 이 약들의 특성이 침투성이에요. 지가 필요한 거면 쑥 빨아당겨요. 버린 거는 버려버리지.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 가는 곱슬이 제일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연화가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우리 몸 자체는 방어 능력이 있어요. 누가 나 때리면 나도 모르게 피하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머리가 약하니까 강한 약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미 얘가 쑥 숨을 죽는 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약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는 지글지글해지고 오버타임 난 것처럼 난리 난 거죠. 막 쭉쭉쭉쭉 하고. 그럼 어떻게 해? 불안해서 가서 물로 헹구잖아요. 그러면 연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한 약을 한번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약을 바를 때 머리카락을 100% 말렸습니다. 그쵸? 근데 원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파마를 하든 수분이 있어요. 그쵸? 파마할 때 특히 수분 있게 하잖아요. 그쵸? 수분이 있으면 특히 요즘 같은 현상에서 수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면 수분은 화면입니다. 화면이에요. 화면 안에 수분이에요. 그러면 테두리만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99%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가늘고 힘없는 머리가 파마가 안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런 머리는 어떻게? 100% 바짝 말려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수분이 있게 파마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예요. 그때 배울 때 머리카락하고 지금 머리카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돼지털이었는데 지금은 고양이 털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머리 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려서 하시고 말릴 때 끝부분은 트리트먼트 처리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끝부분 처리는 거의 VPC 얘로 다 합니다. 볼륨 작업하는 얘도 열에 타지 않는 이상 이걸로 다 합니다. 약이 닿지 않으면 단백질입니다. 약이 닿으면 화학 반응으로 안에 채우는 단백질이고 그래서 그 부분만 저희가 처리하고 약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직한다 그러면 지금 뭐 끝부분에도 뿌리고 지금 연화 촉진제로 쓰고 연화 끝나고 헹구고 나와서 또 뿌리고 3번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게도 써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그러대요? 만병통치약이냐고 약장수 약방에 감초냐고 그래. 가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거기까지 개발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좀 된 것 같아요. 쓰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는 염색하면서 뿌리 볼륨 살리는 거 하나로 했는데 원장님들이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어 주신 거야. 그거를 저는 종합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냈던 거고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쓰신 걸 저한테 얘기하니까 저는 그거를 이론에 맞게 다시 풀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잘만 활용하시면 대박 치는 친구예요. 사실은 대박 칠 수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원장님. 아니, 이게 처음에는 미국 원장들만 쓸 건데 500ml였습니다. 500ml였는데 이걸 500ml 만드는데 염색약 묻어서 얘를 못 뜨는 거야. 무거워서. 그래서 덕용을 해서 덜어 쓰고 덕용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250에서 하다가 1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저희도 회전율을 생각해야 돼요. 모든 회사는 소주가 커지지 않잖아요. 딱 먹게 7잔 반 나오잖아요. 딱 반잔 한 잔 더 먹게 만들잖아요. 다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입니다. 저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그거는 계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용은. 대표님 그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통 암인계 멀티펌들을 다 쓰세요. 펌제는 그렇죠. 시스테인이나 뭐 치오를 많이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특별히 이근태 열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나 그렇게 쓰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펌제가 멀티펌으로 다 쓰시거든요. 그런 원장님들이 아까 올 원펌인가요? 네. 예, 저걸 쓰시기 위해서는 아까 손상모로 살짝 바른 다음에 꼬리빗으로 술술 바른 다음에 기존의 암인 성분들이 모발에 침투해 있는 걸 싹 걷어낸다는 거죠. 그죠. 묻어 있는 걸 좀 벗겨내고 들어가자는 거죠. 벗겨내는데 그 도포를 하고 타임은 얼마나 둬야 되는지. 10분만. 10분. 아니요, 자연으로. 자연으로 10분. 도포해놓고 10분 있다가 헹궈내고 다시 손상모로 들어가요? 건강모로 들어가요? 되고 물로만 헹구셔야 됩니다. 손상모로 들어가요? 아니면 건강모로 들어가요? 여기에서 손상됐다. 파마는 2가지 방법으로 저는 또 해요. 파마는 이 비율을 섞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를 안 가져왔는데 자, 저희가 보통 건강모, 손상모 그러면 손상모 7에 건강모 3을 섞을 거예요. 파마를. 그죠? 일반적으로 교육이 그렇게 돼 있어요. C10 7에 치오 3을 섞이면 안 나올 파마 없다고 배웠어요. 다들. 근데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건강모 7에 손상모 3입니다. 이게 보통머리 베이스. 보통머리 베이스. 건강모 7. 건강모 7, 손상모 3. 네. 자, 이렇게 베이스를 한번 가고 손상도에 따라서 얘가 올라갑니다. 최대 5대 5까지입니다. 5대 5는 아까 어떤 머리? 탈색했던 머리. 5대 5까지입니다. 그러지 않은 머리는 다 7대 3 비율은 거의 해결됩니다. 파마. 그러면 그렇게 도포를 해놓고 그렇게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로트펌을 해도 되고 디지털 직펌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직펌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손상모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직펌은 열이 강하니까. 직펌 할 때는 얘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7대 3 비율 그 데이터가 홍보 자료에 다 있나요? 있습니다. 저희 자료 있으니까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화제 있는 거죠? 네네. 중화제 그래서 있습니다. 항상
건강모가 7, 손상모가 3이에요. 반대예요. 지금 모든 교육이 다니면 손상모 7에 건강모 3이었어요. 안 그래요? 아마 옛날에 다 그렇게 배웠어요. 시된 7에 건강모 치워 3만 섞으면 안 나올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머리가 7대 3이에요. 치오였으면 아니에요. 암모니엄 치오 클리콜산이었으면 이 비율이 아니겠죠. 치오가 아니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약 바르는 거는 보셨죠? 제가 아까 처음에 다시 얘기할게요. 머리가 손상도 곱슬기가 뿌리에서부터 곱슬기가 잔상이 지글지글한 머리는 베이스를 손상모부터 하는 게 아니라 건강모 먼저 베이스를 까는 거. 그리고 열처리 10분 하고 10분 지나면 그 후에 손상모를 바르는 거. 또 한 가지, 곱슬이 마르면서 잔상이 나는 머리 있죠. 지금 약간 곱슬기 나타나는 머리, 마르면 나타나는 곱슬이 있으면 그 머리는 손상모를 먼저 바르고 건강모를 나중에 바르라는 거. 아시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으니까 다른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볼륨 작업은 자 이렇게 작업해놓고 나서 지금쯤 만지면 좀 덜 말랐네. 마를 때 보면 꾸들꾸들해서 이 모양 그대로 있습니다. 만져보세요. 꾸들꾸들한 느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 한 거죠? 좀 더 말리면 했죠? 했는데 이렇게 쳐지지? 핑클핀은 안 불어나서 쳐진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무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면 뿌리가 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10분 있다가 손상모 네. 바를게요. 자 손상모 일단 바를 때는 열로 전체 다 다 하니까. 바르는 거예요. 별로 안 살려. 선생님도 전체 다 바르는데 여기 살리고 끝부분에는 여기 살리지, 텐션을 안 주고 여기만 그냥 잡아. 스쳐 지나가게만 바를 거예요. 스쳐 지나가게만. 왜 그러냐면 자 이 부분에 만약에 텐션을 준다 그러면 지금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약이 찢어져요. 닿으면 늘어나고 찢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열기구를 많이 쓴 머리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열기구 많이 썼던 머리. 그 우리가 제일 많은 크레임이 나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집에서 홈케어로 매직기 당기는 머리. 그 머리가 제일 크레임 많이 납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들 머리. 제가 교육하면서 몇 번 당했어요. 샴푸를 안 해서. 아무리 바빠도 요즘 샴푸해요. 샴푸하면 모발 진단이 얼른 보이니까. 근데 다 매직하고 와서 약 바르면 이미 작살 났어. 나는 어쩌라고. 나는 이미 교육 끝났어요 오늘. 그날 교육 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요즘 샴푸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객님이 매일 저한테 매달 했던 고객이면 괜찮은데 신규로 왔는데 불안해. 머리 감기세요? 물 닿으면 머리는 지성질이 나와요. 곱슬은 곱슬, 저기 뭐 직모는 직모, 지성질대로 나오니까 물을 한번 적시세요. 적시면 금방 나타납니다. 10분 아직 안 됐지? 지금 저게 손상모 건강모에 지금 아, 손상. 예, 지금 손상. 아, 그 머리를 아까 샴푸했죠 우리가. 네. 지금 전에 프리 샴푸라고 먼저 했던 아미노 샴푸가 있대요. 걔가 그걸 떼는 샴푸입니다. 경화 샴푸가. 경화 샴푸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허를 내놔서 시제품은 나왔는데 제품을 못 나와요 아직. 그래서 특허 나오면 제품 나오려고 지금 아까도 썼습니다. 해나나 머리 안 나와갖고 참 고민되잖아요. 해나가 그런 경우에는 그 샴푸를 하면은 그 해나 성분을 빼내요. 네네. 제거도 해주고 경화도 빼고 다 해줍니다. 경화도 빼고. 네. 우리가 경화는 꼭 파마 약으로만 경화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닉도 경화예요. 방사성으로 경화시키는 거고 열기구 매직기로도 매직기로도. 경화되는 거 한번 이런 거 아니에요? 엉덩이 아프니까. 그래서 경화는 여러 우리가 모든 생활에서 다 경화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 경화를 없애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한번 그 경화 샴푸로 한번 해주고 나서 작업 예예. 들어가면 그때는 두피 샴푸가 아니라 경화 샴푸가 모발을 많이 주물주물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손님 파머 손님 시술 들어가기 전에 그 샴푸로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네, 모든 하셔야 크림이 안 나겠죠. 모발 진단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건강한 머리가 왔을 때는 아까 다 말 건조한 상태에서 와인딩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건강한 머리는 원래 수분기 원래 이시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래도 돼요. 네네. 너무 파마 그러다 보면 그러지 않은 머리는 다 말려서. 말려서 되도록이 말려서 들어가면 크림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처음 파마하신 분은 이게 오런 펌입니다. 저희가 펌자 다음에 지금 생산된 것까지는 하얀색인데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나올 거예요. 손상모가 구분이 안 된대요. 맞아요. P자가 파워가 있어서 건강모인데 그것도 비교가 안 돼서 얘가 손상모인데 얘를 먼저 바르고
살짝 바르세요. 그냥 꼼꼼하게 말고 살짝 발라놓고 예 전체를 파마 말고 전체 다 발라놓고 10분 있다가 헹구고 말리고 다시 파마약 바르면 바를 때 약은 7대3이 기본이에요. 건강모 7에 손상모 3을 바르고 손상도에 따라서 손상모가 올라가고 건강모는 7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 얘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작업을 해놓고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작업, 뿌리 볼륨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10분 있다가 와인딩 하시면 고객님한테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솜사탕, 뼈다귀, 링거펌 할 때 보면 일일이 말하고 손님한테 보여주더만요. 내가 그 시간에 이거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훨씬 편한데. 그렇잖아요. 뿌려놓고 잡기만 하면 되는데. 뭐 거기는 하나에 뭐 3,000원인가 돈 받는데 아 여기는 간단하게 10,000원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뿌리 볼륨 그대로 살려주고 원래 원장님 그렇게 사니까 고객님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고객님 다른 데 못 갑니다. 아마 원장님하고 연수시지 않는 사람은 다른 데 안 갈걸? 네, 여기서 이제 약 바를 때는 전체 다 바를 거예요. 전체 다 바르는데 누가 물어봐요. 이거 죽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볼륨 죽지 않아요. 이미 살려놔서 그렇게 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바를 때 저도 습관적으로 뿌리를 한번 잡아줘요. 사실은 저는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있어요. 이제 8년 동안 했는데 이거 못 잡겠어서 잡아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손이 그렇게 가요. 이 작업을 하면 약을 뿌리에서부터 다 바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끝에 한번 잡아주고 가요. 사람 했을 때 한번 해봤거든요. 이 이백을 하고 그 부위신데 그 뿌리고 말고 나서 넛도 밑에 하고 위에 뿌렸거든요. 2번 뿌렸네요. 네, 그래 하고 나니까 진짜 탄탄하게. 그래서 탄력이 있죠. 네, 탄력이 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파마를 해도 컬감이 항상 2% 부족했어요. 조금만 더 탄력이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고객님한테 풍선을 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염색하고 나서 뿌리라 그래고 그냥 뿌리니까 사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해놨는데 선생님 교육 받고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VPC를 전부 다 쓰셨어요? 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모르고 나 교육 받고 썼. 예, 제가 약 다 바르고 여기 페이스 라인 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다 발라. 자, 똑같아요. 바르는 방법은 그 대신 끝은 스쳐 지나가기만. 손상 부위 손상모 약으로 바릅니다. 건강약 발랐던 부위도 살짝 스치면서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발라주네. 끝 부분은 예, 전체 다 바르는데 끝에 절대 텐션 주면 안 돼요.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모으지 마시라는 거. 오늘 손님 많았어요? 원장님들 손님 많으셨냐고. 오늘 쉬는 날이었나? 아니지? 오늘 아니죠. 목요일인데? 네. 많지 않았으면 같이 하지? 쉬셔야 되죠? 아니 같이 할게요. 많지 네. 않았으면 같이 하죠? 네. 그래야 빨리 집에 가지? 장갑. 네, 장갑 트레이 이쪽 저쪽 보세요. 아, 오늘 여기서 많이 확실히 있어요. 배우고 가셔야 돼요. 네. 원장님 귀에 앞치마 하나만 드리세요. 거기. 예. 염색 그 뿌리 이렇게 볼륨 하는 네. 거예요. 뭐 뿌려서 하는 거. 네네. 타임을 몇 분 가요? 응? 타임을 몇 분? 아 타임 5분이요. 5분이요. 샴푸하기 5분 전에 하는 겁니다. 대부분 5분 전에서 작업하고 5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분이다 그러면 35분에 끝나는 거예요. 30타임 35분에 끝나는 겁니다. 파마할 때 이 작업을 하고 했으면 돈 받겠다.
막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요. 네. 그렇죠. 좀 양만 이렇게 뿌려주고서는 끝에서 양만 와인딩 끝나고 양만 뿌려주고서는 돈 받으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 작업을 해주고 하면 네. 뭐니 많이 된다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뿌릴 때는 확실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액션을 뿌렸으면 액션을 했다고 얘기하세요. 이제는 원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뿌리 부분 건강한 부분은 건강모 발라놓고 열 처리 10분 한 다음에 자연방치 10분 그리고 지금은 손상모로 아까 건강 부위부터 손상 끝까지 원터치로 쑥 도포하는 겁니다. 빗을 눕히면 큐티클이 다 상해요. 누구 게 많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 원장님 크게 얘기해요. 자,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두 분만의 그건데. 뭐라고요? 빗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빗을 세우라고. 아 세워서 세우지 않고 눕히면 어떻게 되는데? 큐티클이 상한대요. 아 큐티클을 긁어내니까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세워서 펼쳐라. 잘 들으셨죠? 네. 피지? 네. 남태평양 공화국 피지. 반가. 네, 원장님도 아마 보실 거고 일본에 계신 원장님 또 보실 겁니다. 아까 통화했는데. 이때도 빗질을 하고 핸들링을 하면요 결정리가 돼서 거칠어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빗질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 건강한 사람도 원터치하고 지금 마냥 투터치 할 때는 그냥 손상모 들어가요? 네. 지금은 건강머리가 없어요. 밑에가. 머리도 하는 거지. 그렇죠. 잠깐 저기 떨어졌지? 네. 핀셋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원장님 이거 쓰시고. 이리도 살짝 보죠. 아까 건강모 타입에 치오보다 2단계 낮은 무슨 성분이 들어갔다 그랬죠? 치오 미니예요. 치오 글리레이트예요. 아 치오 글리레이터. 네, 글리레이트. 글리레이트. 치오 글리레이트. 네. 이 펌약을 열처리를 안 하면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자연 방치로도 잘 나와요. 그런데 열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합니다. 손상도에 따라서는 저희도 열 처리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좀 더 빠른 시간 정확한 연화를 위해서는 열 처리가 필요합니다. 5분 정도는 필요합니다. 손상모는 5분, 건강모는 10분. 네. 그리고 끝난 다음에 자연 방치 10분. 확실히 전문가보다 빨라지네. 맞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네. 바로 그냥 뿌리 볼륨 테크닉 되게 하시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모루가 뚫고 나온 방향 그 느낌 아시겠죠? 네. 근데 대부분이 그
90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빗질할 때 아까 빗질할 때 제발 빗 좀 눕히지 마세요.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우리 빗질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눕혀서 빗질해요. 절대 빗 눕히지 마세요. 빗을 세워서 제발 세워서 끝까지 가세요. 저 중간에 이렇게 놓고 한번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빗을 눕히면 큐티클이 다 상합니다. 큐티클이 상하면 우리만 손해가 아니라 고객님도 손해, 다 손해 하고 났을 때 제가 많이 잡아봤어요. 욕심부려서 원장님들을 한 만큼 내가 잡았어요. 지금 미용실에 하는 것처럼 어떤지 죽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이 약은 더 이상 손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화가 안 된다는 거. 기존에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머리가 매직이 이쪽으로 기존에 매직했던 머리. 기존에 매직했던 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열에 녹지만 빗질을 않았습니다. 하시고 제가 누가 보면 바보. 열에 손상만 없으면 다 펴집니다. 열에 예, 열에 손상만 없으면. 근데 매직이 나와서 열에 하시는 손상이 분들이 됐으니까 그게 열에 지글지글만 안 하면 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에 지글지글만 안 하면. 사실 그때 할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열에 지글지글만 안 하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 네, 한 번 더 잡아줘도 됩니다. 이미 지금 돼 있는 걸 한 번 더 잡아놓으면 사장님은 약간 숙련이 돼서 멀리서도 잡을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쯤 잡아주시고 네. 힘들죠. 뿌리 볼륨 살리고. 자, 우리가 뿌리 볼륨 살릴 때 이제 매직기 잡을 때 이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요. 매직기 잡으세요. 다들 매직기 가져오셨죠? 네. 여기 와서 시술할 거예요. 다들 하실 거. 이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작업 끝났어요. 이제 원장님들이 작업이에요. 제가 할 거는 이제 입으로 매직 펴는 거예요. 저는 입으로 매직을 해요. 원장님들이 기계 잡으시고 하실 때 입으로 하는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매직기를 잡으면 판넬을 지금 다 볼륨 매직기도 가져오셨고 일반 매직기도 가져오셨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볼륨 매직으로 안 하고 일반 매직기로 볼륨 살릴 거예요. 일반 매직기로. 일반 매직기가 볼륨이 더 잘 삽니다. 볼륨 매직기보다. 우리는 볼륨 매직기 잡으면 나도 모르게 미는 습관들이 있죠. 그것만 안 하시면 오늘 대박 칩니다. 제발 밀지만 맙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한 분, 두 분, 셋.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세 분, 네 분, 다섯 분. 또 다시 해야 되네? 네. 다시 해줘야 되네. 절반이. 어디 오네? 네. 50대 50이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놔뒀다가 이제 페이스 라인 펴는 거 이제 여기 교육팀이 제가 이쪽으로 왔어요. 자, 이제 하실 거 열처리 없어요. 여기는. 열처리. 두 번째 거